1883년 12월 어느 겨울밤 런던의 한 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진 뒤 언제나 어둠에 잠기던 거리가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촛불도 아니고 가스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번개를 담은 듯한 푸른 빛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가공선 전기 조명이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 수십만 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빛의 혁명. 오늘 우리는 그날 밤 런던으로 돌아가 어둠을 밝힌 기적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환한 조명이 집안 구석구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은 밤을 낮처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지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불과 14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세상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촛불이나 등잔불의 희미한 빛만이 그 어둠을 조금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1883년 영국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공선을 통해 전기가 공급되고 거리에 전등이 켜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조명 기술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사의 근본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타는 불에 의존해왔습니다. 나무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양초를 태워 빛을 얻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관리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1883년 그날 밤 런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타지 않는 빛을 보았습니다. 번개처럼 밝지만 위험하지 않은, 햇빛처럼 환하지만 열을 내지 않는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전깃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명의 천재 발명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사업가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좌절, 경쟁과 협력, 회의와 열정이 뒤섞인 드라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 조명의 발명가로 토마스 에디슨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에디슨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가공선을 통해 거리에 전기를 공급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에디슨의 백열전구가 아닌 아크등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전기 조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83년 겨울 런던의 거리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880년대 초반의 런던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영 제국의 수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이 공장을 돌리고 기차가 대륙을 연결하고 전신이 정보를 순식간에 전달하던 시대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아래 영국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미 한 세기 가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철도는 영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했습니다. 증기선은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이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도 어둠에 잠겼습니다. 물론 조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810년대부터 런던에는 가스등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을 건류하여 만든 가스를 태워 빛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1880년대 초 런던에는 수만 개의 가스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점등부들이 사다리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불을 켰습니다. 가스등은 촛불이나 등잔불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가스등의 빛은 황색을 띠었고 깜박거렸습니다. 밝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등 아래에서 신문을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위험했습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스등은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이미 공장의 매연으로 가득한 런던의 하늘을 더욱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면 런던은 악명 높은 스모그에 뒤덮였습니다. 안개와 매연이 섞인 스모그는 때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기 조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전기가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1800년대 초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경은 아크 방전을 이용해 밝은 빛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크 방전이란 두 개의 탄소막대 사이에 강한 전류를 흘려보낼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공기 중에서 전기가 불꽃처럼 튀면서 매우 밝은 빛을 냅니다. 번개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 빛은 태양빛처럼 밝고 푸른 빛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크등을 작동시키려면 매우 강한 전류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배터리밖에 없었는데 배터리로는 몇 분밖에 작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크등은 너무 밝아서 실내 조명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부셔서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185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전기가 개발된 것입니다. 증기기관으로
발전기를 돌리면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크등을 오랫동안 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아크등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항구나 공장, 큰 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밝기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보급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등마다 발전기를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 여러 곳으로 나누어 보내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전선이 필요했습니다. 전선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땅속에 묻을 것인가? 공중에 매달 것인가? 이것이 당시 기술자들이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땅속에 묻으면 안전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보수가 어려웠습니다. 공중에 매다는 것, 즉 가공선 방식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1880년대 초 영국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기 조명 회사들이 속속 설립되었습니다. 발명가들은 더 나은 아크등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전기 공급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계 최초의 가공선 전기 공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개선, 사업적 모험과 정치적 결단이 모여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람이 밀리엄 에드워드 스테이트라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1848년 영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0대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스테이트는 특히 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전기는 아직 신비로운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전기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과학서적을 읽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작업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1870년대 초 스테이트는 런던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그는 전기 조명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브리티시 일렉트릭 라이트 컴퍼니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 조명을 위험하고 비실용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스 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경계했습니다. 스테이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효율적인 아크등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아크등은 판소막대가 빨리 소모되어 자주 교체해야 했습니다. 스테이트는 자동으로 탄소막대의 간격을 조절하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878년 스테이트의 회사는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런던의 한 대형 백화점이 전기 조명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백화점 내부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여러 개의 아크등을 켰습니다. 개장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전기 조명의 밝기에 감탄했습니다. 가스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상품들이 햇빛 아래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신문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미래의 빚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스테이트의 회사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극장 등에 전기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각의 건물마다 발전기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스테이트는 생각했습니다. 한 곳에 큰 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서 전선을 통해 여러 곳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을까? 마치 가스회사가 중앙가스공장에서 파이프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880년 영국 의회는 전기조명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전기회사들이 도로에 전선을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21년 후에는 지방정부가 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21년 후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은 큰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882년 스테이트는 런던 시의회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본이라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전기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홀본은 런던 중심부의 번화한 상업지역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와 상점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전기가 정말 안전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 가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가?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스테이트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시연을 하고 계산서를 보여주고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마침내 1883년 초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스테이트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홀본 고가다리 근처에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증기기관 2대를 설치하고 각각 50kW급 발전기를 연결했습니다. 발전소에서 거리로 전선을 뻗었습니다. 가공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나무 전신줄을 세우고 거기에 구리선을 매달았습니다. 총 길이는 약 2km였습니다. 이 전선을 따라 34개의 아크등을 설치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해야 하는가? 원압은 얼마가 적당한가? 절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이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전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감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소음과 진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스테이트는 직접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안전장치를 보여주고 보상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가스회사들의 방해도 심했습니다. 그들은 신문에 전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의회 의원들을 찾아가 로비를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전기조명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지휘하고 밤에는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그의 열정에 감화되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드디어 1883년 12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운전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이제 공식 점등심만 남았습니다. 1883년 12월 21일 겨울해가 일찍 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벌써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홀봉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시민들, 신문기자들, 시의회 의원들, 과학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스테이트는 발전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오후 5시 정해진 시각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가스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전신주 위에 매달린 아크등들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테이트가 기술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자는 증기기관의 밸브를 열었습니다. 증기가 분출되며 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커다란 플라이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점점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발전소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전압계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 10, 20, 30. 바늘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스테이트는 전압계를 주시했습니다. 목표 전압은 100볼트였습니다. 바늘이 80, 90을 가리켰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100볼트. 바늘이 정확히 100을 가리키며 멈췄습니다. 지금입니다. 스테이트가 외쳤습니다. 기술자가 큰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회로가 연결되었습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리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34개의 아크등이 일제히 켜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거리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아니, 대낮보다 더 밝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백색광이 거리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가스등의 노란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깜박거림도 없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밝고 깨끗한 빛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빛은 처음 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리에서 말입니다. 한 신문 기자가 수첩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거리에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펜을 돌렸습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인류가 어둠을 정복한 날입니다. 아이들은 전등 아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얼굴을 밝은 빛 아래서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인데도 나처럼 아이들의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편점 주인들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상품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진열장의 보석들이 반짝였습니다. 옷감의 색깔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녁에도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상인이 외쳤습니다. 발전소 안의 스테이트는 이 모든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기판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압은 안정적인가? 전류는 적정한가? 발전기는 과열되지 않는가?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등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인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런던 곳곳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마차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마부들도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들이 놀라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너무 밝은 빛에 당황한 것입니다. 경찰들이 출동해 교통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길을 막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리가 한산해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치 축제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스테이트가 발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스테이트 씨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마법사입니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스테이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시의회 의원 한 명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런던이, 아니 세계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 밤 자정까지 전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스테이트는 발전소를 지켰습니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자정이 되어 전등을 끄자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가스등만 남았습니다. 가스등의 빛이 이렇게 어두웠던가. 사람들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런던의 모든 신문이 이 소식을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타임스는 전기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밤이 사라진 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전날 밤의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달이 떠오른 것 같았다. 햇빛을 담은 듯한 신비로운 빛. 가스등의 시대는 끝났다. 과장된 표현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감동은 진심이었습니다. 과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왕리파케는 스테이트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이 홀본 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외국의 과학자들도 런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스테이트의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설계도를 베껴갔습니다. 스테이트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몇 달 안에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기 조명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시티, 켄싱턴 등지에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가공선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884년 말까지 런던에는 10여 개의 전기회사가 생겼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뒤따랐습니다.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에서 전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리, 베를린, 뉴욕에서도 가공선 전기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경쟁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토마스 에디슨이 지중선 방식과 백열 전구를 내세웠습니다. 에디슨의 방식은 실내 조명에 더 적합했습니다. 백열 전구는 아크등보다 부드러운 빛을 냈습니다. 한동안 아크등과 백열 전구, 가공선과 지중선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사용되었습니다. 거리 조명에는 아크등이, 실내 조명에는 백열 전구가 주로 쓰였습니다. 전기 조명의 보급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도시의 야간 활동이 활발해진 것입니다. 밝은 거리에서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상점들은 영업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극장과 음악당은 더 많은 공연을 올렸습니다. 레스토랑과 카페는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도시의 밤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도 야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스등 아래서는 정밀한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기 조명 아래에서는 나처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범죄율도 감소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 사라졌습니다. 밝은 거리에서 범죄자들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검찰의 순찰도 더 효과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등잔불로는 오래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전기 조명 덕분에 야간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수술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밤낮 구분 없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의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취미 생활을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더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가스등이 줄어들면서 대기 오염이 감소했습니다. 런던의 악명 높은 스모그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물론 발전소의 석탄 연기는 여전히 문제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개선이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컸습니다. 전기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발전소 운영자, 전기 기술자, 전선 설치공 등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관련 제조업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초기의 전기 시스템은 불안정했습니다. 정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감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을 개선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가스 산업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만 명의 가스 등 정등부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처음에는 비쌌습니다. 부유한 상인들과 공장주들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의 전기가 보급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렸습니다. 1900년대 초가 되어서야 대부분의 도시 가정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조명의 등장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1883년 12월 21일 홀본 거리에 불이 켜진 그날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언제든지 빛을 얻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140년 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스테이트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기술의 힘입니다. 기술은 세상을 바꿉니다. 전기 조명은 단순히 밝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 노동 환경, 도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보여줍니다. 기술은 결국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도전 정신입니다. 스테이트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술적 어려움도 있었고 사회적 저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변화를 만들고자 할 때, 반대와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테이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전기 조명의 발전은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사업가, 정치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험프리 데이비의 초기 발견, 발전기를 개발한 공학자들, 법률을 만든 의원들 모두가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도 협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질병, 빈곤 같은 거대한 도전들은 개인이나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처음 전기 조명이 제안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위험하다, 비실용적이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삶을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것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이면 발전을 막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은 선조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전등 스위치를 켤 때마다 1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미래를 위한 책임입니다. 스테이트와 그 동료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오늘날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모두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0년 전 사람들도 전기 조명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883년 12월 21일 밤 런던 홀본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로등이 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힌 그 빛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140여 년 전 런던으로 시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공선을 통해 전기가 공급되고 거리에 전등이 켜지던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어둠을 밝힌 그날의 기적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도전 정신, 협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편리함 뒤에는 이런 선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